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전표 입력 메뉴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전표에다가 입력할 수 있는 거니까 그중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 중에서 보시면 회계관리의 기타 전표 입력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세청 전자세금계산서랄지 이건 뭐 우리 스크래핑 설정할 때 봤던 거고, 그다음에 이 일반 전표 전송은 이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없는 거니까 빼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입 전표 전송, 그다음에 기타 매입 전표 전송, 이건 역시 매입 매출 전표 전송이라는 것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전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래 구세청 사업용 복지카드, 사업용 복지 신용카드, 현금용 수령 자동분계, 매입 신용카드, 이런 식으로 이 매입 전표 입력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매입 전표에 입력하는 방법, 직접 손으로 입력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는 뜻이에요. 자, 아래 옆에 보시면은 이 각종 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1, 2, 3, 4, 5번은 엑셀로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죠? 하지만 이제 매입 신용카드는 엑셀로 업로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직접 카드사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스크래핑을 해오기 때문에 엑셀 업로드는 불가능해요. 반대로 스크래핑은 이 뭐 2, 3번 신용카드 매입 전표 전송이나 기타 매입 전표 전송은 스크래핑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엑셀로 작업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스크래핑은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스크래핑이 가능해요. 구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뿐만 아니라 구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그다음 현금용 수령 다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프로그램에서 홈택스를 통하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직접 카드사로 들어가서 카드사에서 스크래핑을 하는 거니까 또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엑셀로 내려받아서 업로드 하는 것은 아니고, 엑셀로 내려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엑셀로 자료를 내려받았으면 그걸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여기 두 개에다가 붙여가지고 사실은 업로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필요한 내역은 제가 이 내역에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이 스크래핑하는 방식은 뭐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설명을 읽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보면서 해보면은 구세청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단 누르면은 이렇게 뜨죠. 해서 이 정확한 이제 데이터까지 불러오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촬영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인증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역을 못 불러오니까 그냥 가기 불러오기 전 단계까지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시면 매출을 세금계산서 불러올 것인지 매입 세금계산서 불러올 것인지 이걸 선택해야 돼요. 구분을 선택해서 어떤 걸 불러올 것인지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회 기간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구세청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이 메뉴하고 뒤에 있는 여기 원클릭 텍스트에 있는 구세청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여기도 메뉴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는 불러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원클릭 텍스트에 있는 구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회계관리 메뉴 제목에 있는 구세청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개씩 불러오게 만들어놨어요. 왜? 목적에 따라서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나는 한꺼번에 다 불러놓고 해야겠다. 근데 한꺼번에 다 불러놓으면 불편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입 같은 경우에 매입 세금계산서랑 매입 계산서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걸 또 뭐 계정값을 설정하고 하는 게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개씩 작업할래. 뭐 우리의 그 처리 데이터 양이 개수가 몇 개 안 되면은 한꺼번에 다 불러오는 게 더 편하겠죠. 하지만 양이 많아지면은 한 개씩 불러오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일기 확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촬영 날짜 때문에 오늘 이후로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촬영 날짜까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근데 이걸 선택하면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2기 확정이다 그러면 이제 7월 1일부터 7기 계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뭐 2기 확정이면 뭐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날짜를 그냥 내가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임의적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거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임업체부에 수임업 돼 있고, 그다음에 세무대리인 번호, 그다음에 비밀번호, 저장해 놓으시면 또 저장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무대리인 이 부서 아이디, 부서 사용자 아이디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입력해 주시고, 왜냐하면 로그인을 3번 한대잖아. 제가 말씀드린 로그인을 부서 사용자 아이디, 그다음에 공인증서, 그다음에 세무대리인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각종 들어가야 될 금액이 이 정보가 많아요. 거기다가 인증서 등록을 통해서 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내역을 스크래핑해요. 그래서 오늘 날짜에는 조회할 수 없는데 오늘 날짜까지만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역을 스크래핑해서 조회해서 오면은 그 내역을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은 나중에 뒤에 할 때 뒤에서 한 번에 제가 제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한번 그 실제로 스크래핑 해오는 것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그 전 단계까지만 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실제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해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에 뭐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는 이 스크래핑을 통해서 불러오는 거 말고 엑셀 자료를 통해서 매출이나 매입 자료를 다운받아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매출이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혹은 매출이나 매입 계산서 전자계산서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주는 경우는 우리가 불러오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걸 뭐 다 전부 다 뭐 스크래핑해서 하면 되지 이걸 어떻게 다 해요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틀림없이 우리가 수임해서 하는 회사인데 이게 우리가 수임 동의를 하기가 애매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 대표랄지 각자 대표랄지 하는 경우에 이 공동으로 이렇게 이 각자 대표는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이 동의를 해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공동 대표 간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 수임 동의를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 대표인데 이 한 분이 외국 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임 동의를 해야지 스크래핑 해오는데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 자료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자료를 다운 받아 가지고 수임 동의는 못 했지만 그 공인증서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다운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걸 업로드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매출 자료 불러오기 누르면은 자, 엑셀로 다운받은 자료가 어디 있니? 거기서 우리가 선택하면은 자료를 똑같이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매입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매입 자료가 어디 있니? 엑셀로 내려오는 것 그 자리에 가서 다운받은 거 가서 선택해서 불러오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 구체적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그렇게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있는 엑셀 자료 일반전표 전송은 이건 엑셀 서식이 필요해요. 엑셀 서식을 일단 내려받아서 한번 내려받아 봅시다. 우리 바탕화면에다 놓고 해서 저장해 놓고 여시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지면은 엑셀 내역이 이렇게 다운받아. 이제 잠깐 이걸 줄일게요. 화면을 벗어나는데 이렇게 엑셀 내역이 다운받아주면 여기다가 입력할 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여기 내역을 지금 여기 빨간색 쳐 있는 거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 귀퉁이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데 이 파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고 이 귀퉁이 있는 이 파란색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이 있는 것, 여기 있는 것들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연도 8자리 숫자로, 그다음에 구분은 출금, 입금, 차변, 대변 이것들. 그다음에 코드는 계획 과목 코드를, 그다음에 계정 과목은 입력하셔도 되고, 코드를 입력하면 입력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금액을 입력하셔서 일반 전표 전송할 때 업로드하는 건데 사실은 일반 전표는 우리 부가신고와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는 걸로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시정카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입 자료 블록을 통해서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야 돼요. 엑셀 서식을, 예, 매출 서식은 따로, 매입 서식 따로 해서 보통 이제 매입의 경우에 매입 서식을 바탕화면에다가 받으셔가지고, 예, 여시겠습니까? 예, 열어서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일반 전표 입력처럼 여기 있는 이 필수 항목, 이 바탕이 파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필수 입력 항목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무조건 입력해야 돼요. 업체 거래처명,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카드 종류, 그 다음에 카드 사명, 신용카드 번호, 승인 일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처명, 공급가액, 세액. 물론 봉사료가 없으면 0으로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가세 공제 여부, 부가세 유형까지. 공제가 되면 공제 여부를 공제, 불공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가세 유형은 신용카드 과세냐, 신용카드 몇 살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스크래핑하면 되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회사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여기다가 입력해 오는 회사가 있어요. 왜? 여기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분개해 가지고 여기에 계정 과목이나 이런 것을 적어 가지고 와요. 이거 보시다시피 부가세 공제뿐만 아니라 계정 과목, 사실 계정 과목은 필수가 아닙니다만 계정 과목까지 해 가지고 입력을 해서 와요. 그래서 자기네들 처음에는 애초에는 그냥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자료에다가 옆에다가 사용 내역을 뭐 적어주세요 했더니 그러지 말고 일을 두 번 하지 말고 한쪽에서 하자 해가지고 아예 여기다가 이 신용카드 내역을 자기 자체적으로 엑셀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다 입력해가지고 계정 과목만 입력하고 공제 불공개도 본인이 다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해서 하지 않고 그걸 이제 둘이 협의를 봤죠. 둘이 저하고 그 회사 거래처와 간에 협의를 봐서 그러면 회사에서 정확하게 공제 불공제 여부도 회사에 선택해주고 그다음에 계정 과목도 정확하게 입력해 달라 해서 그러면 사실 스크래핑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정확하고 금방 빨리 끝나요. 이건 더 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입력해 온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죠 입력했다고 해서 그렇죠 직원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오류가 뜨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류가 뜨는 경우도 보면은 뭐냐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를 사실은 홈택스에 있는 자료는 해외 신용카드 내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신용카드 내역은 별도로 받아가지고 어차피 일반 지표에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받으면 해외 신용카드 내역까지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송도 공제되는 것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공제되는 것만 일반 지표로 입력되는 거고 보내지는 거고 불공개되는 것은 전부 다 일반 지표로 보내져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이 많다든지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다가 입력해서 보내주면은 훨씬 일이 더 빨리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입 전표 입력은 그런 회사에 적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이것도 뭐 스크래핑이 제일 좋아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신용카드 매입 전표 입력이 전송이 훨씬 더 빠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밑에 있는 기타 매입 전표 전송이 있는데 기타 매입 전표 입력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엑셀 서식을 내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입 서식 내려받기 해서 매입 서식 같은 경우에 바탕화면에 내려받으면 여기도 이런 회색 이 하늘색 부분이 이 입력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이 좀 약간 조금 다르죠. 다른 이유는 처음에 아니 이것도 뭐 똑같이 색깔을 똑같이 하든지 해서 해주지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르냐 했더니 만든 사람이 각각 달라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양식 만든 것에 맞춰서 우리 하면 돼요.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다가 연도 물론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적으셔 주시고 8자리 숫자로 2022년 뭐 06월 10일 그러면 2022 06 10 이런 식으로 유형은 어떤 거냐? 유형 코드에서 이거 숫자로 세금계산서, 영세월 세금계산서 이거 이쪽에 내용 있잖아요. 이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거래처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은 거래처명을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정확하면 돼요. 거래처명을 입력해 주시면 더 좋겠죠.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그다음에 합계금액은 이 엑셀로 합계금액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정 코드도 입력해 주시면 또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의제매입세액이나 재활용 같은 경우에
여기도 뭐 입력해주면 뒤에 있는 내역은 입력해주면 해줄수록 우리가 입력하는 내역이 더 풍부해지니까 좋겠죠. 근데 다 입력할 수는 없고 우리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자료에서 매입 자료 입력해서 하시면 이 여기는 세무계산서뿐만 아니라 이 영세율 세무계산서 불공제랄지 수입 세무계산서랄지 현금과세, 현금면세 이런 것들 내역까지 전부 다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입 자료를 매입 세무계산서 내역을 매입 세무계산서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내역을 여기서는 매입 자료 입력에다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제 흔하게 이 서식은 자주 쓰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이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이랬을 때 이걸 옮겨올 때 그럴 때 엑셀을 이용하면은 더 편하게 옮겨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부가 신고한다 이건 아니에요. 부가세 신고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것을 변환 프로그램이 변환 뭐 그런 그 툴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아예 자료를 매입 전표 입력하는 형식에서 엑셀로 다운 받아서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업로드할 때 쓰는 거지 이 부가 신고용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부가세 신고 때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는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자동 공개 이거죠. 그래서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은 이 내역을 불러오기 하면은 신용카드 내역을 불러와줘요. 근데 어떤 걸 구분해서 이제 사업용 카드 불러오기 해서 불러오면은 이건 이제 엑셀을 다운 받은 자료를 불러오는 거고 그냥 사업용 카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직접 이제 스크래핑을 통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만 정해가지고 내가 하면은 이거는 대신 이제 이 아이디 패스워드는 우리 세무 대리인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우리 거래처 우리의 거래처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거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우리 거래처의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확인하면은 얘가 직접 가서 거기 내역을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불러와서 하게 됩니다. 이 내역은 이제 뒤에서 제가 나중에 뒤에서 직접 제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잖아요. 똑같아요. 내역 불러오면은 불러온 거 자료 이제 이 내역이 미리 전에 한 내역이 있으면 미리 붕괴가 돼 있는 게 있고 새로 처음으로 불러오는 회사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붕괴가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거래처별로 소팅한다든지 해가지고 혹은 뭐 업종별로 소팅한다든지 해가지고 계정 과목을 입력해서 하면 더 편리하고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공제 불공제 여부도 바꿀 때도 업종명벌이랄지 혹은 거래처 이름별로 해가지고 공제 불공제 여부를 변동시키면 훨씬 더 빨리 더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그렇고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엑셀 자료로 다운받아서 줬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엑셀 자료를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현금 영수증 자동 분개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금 영수증도 형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불러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 패스워드도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거래처 아이디 패스워드,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적고 불러오게 하면은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불러와줘요. 대신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에 뭐 유형이 돼 있는데 유형이 뭐 공제할 것이 불공제할 것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뭐 똑같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매입 신용카드인데 이 매입 신용카드는 이것을 매입 신용카드를 등록하기 불러오기 전에 먼저 사전적으로 여기에 매입 신용카드를 똑같이 불러오는 건데 등록을 해야 돼요.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이 카드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스크래핑 회사 설정 에서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 계좌 카드 내역을 여기를 먼저 등록해야 돼요. 어떤 카드고 카드 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 카드 번호 12자리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을 입력을 해놔야지 직접 이거는 이 프로그램에서 직접 카드사로 들어가서 불러오는 거예요. 홈택스를 통해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카드사를 통해서 불러오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 신용카드 불러오기 위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쓴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업자인데 법인 사업자는 자동 등록되니까 상관없는데 개인 사업자인데 카드를 분실해서 새로 발급받았거나 혹은 카드가 이제 사용에 만료돼서 새로 발급받았는데 미처 등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사업용 신용카드를 불러오는 것은 등록한 달에 1일부터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등록하면은 6월 1일부터 내역이 불러와져요. 근데 지금 전반기 걸 다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1, 2, 3, 4, 5월 달 것을 작년부터 사실은 잘 사용했는데 올해 신고할 때 그 내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다 입력할 수 없는, 일일이 손으로 입력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이 등록이 나중에 돼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직접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불러오면은 훨씬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이것도 승인 내역 불러오기 해가지고 불러오면은 그래서 메이 카드 어떤 카드인지 선택해가지고 아까 등록해둔 카드 선택해서 확인한 다음에 불러오기 하면은 기간 선택해서 불러오면은 뭐 일기 예정이다 그러면 일기 확장 1월부터 6월까지 자료가 필요해 그러면 카드 선택해가지고 카드별로 이때는 구세청 이 사업용 카드는 전체 내역을 불러오잖아요. 카드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불러오는데 여기는 이제 카드별로 불러와요. 왜냐면 카드사별로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르니까. 카드사별로 카드 번호와 카드사별로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불러와야 되니까 카드가 여러 개면 여러 번씩 불러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좀 번거로운 점은 있습니다. 어느 때 쓴다? 미처 개인 사업자 중에서 미처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면 편리하다. 대신 우리가 신용카드 번호 전체 12자리와 그다음에 카드사별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